이 영상에 언급되는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컨텐츠는 극히 일부의 케이스를 말하는 것으로 특정 인물 및 현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업계 끔찍한 혼종 4편, 오늘은 지식산업센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어떤 건지는 대충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써놨지만 철저하게 스타트업, 실수요자,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 옛날 표현을 빌리면 이제 아파트형 공장인데,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와서 실제로 사업을 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제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상품이죠. 그래서 보시면 취득세, 재산세 감면이 되고, 자금 지원, 그리고 저리 대출 이런 게 들어가는 물건이에요. 이게 철저하게 이제 실수요자분들 분양받으라고 만들어 놓은 상품인데,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투자 목적으로도 많이들 영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그러니까 사업을 하실 분들이 아니라 분양을 받아서 사업할 사람들한테 이제 임대를 해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많이들 요새 영업들을 하고 있는데, 나오는 멘트가 이런 거죠. 이제 규제 무풍지대 지식산업센터 틈새 투자처로 인기. 어디서 많이 보던 멘트예요. 그죠? 이거 제가 생숙할 때도 그때도 나왔던 멘트인데 비슷비슷합니다. 냄새도 비슷비슷하게 많이 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역이요, 그러니까 산업단지 그리고 개별단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산업단지는 원칙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서 임대사업이 불어대입니다. 개별단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논공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한국산업단지 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친절하게 엑셀 파일로도 있고요, 그 PDF로 된 이 그림으로 전국이 이제 전국 지도로 된 것도 있습니다. 지도로 보시는 게 편하죠. 그걸로 아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것 때문이죠. 임대사업 불허. 산업단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임대 목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편법이 있는데 그건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이 불허돼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개별단지에 들어가니까 산업단지가 아닌 땅에 이제 분양을 하는 지식산업센터는 지산이라 그럴게요. 앞으로 지산은 투자 목적으로 영업을 해도 하등 상관이 없죠. 임대사업이 가능하니까요. 수익성은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계약하실 수분양자들 판단할 문제고, 기본적으로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산업단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서 투자 목적으로 영업을 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던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산업단지 말한 김에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가 3군데 있습니다. 마곡, 서울 온수, 서울 디지털, 여기 3군데 있고요. 이쪽은, 여기는 광주광역시입니다. 광주광역시고요. 여기 첨단지구, 여기 하남, 소촌에 조금 있고요. 평동에 조금 있고요. 빅그린 쪽에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마어마하죠. 여기가 이제 남도입니다. 보시면 이제 이쪽에 나주 혁신도시 이런 거 있고요. 여기 여수가 여기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경기 남부입니다. 경기 남부예요. 굉장히 많죠. 경기 남부, 평택, 우산, 군포, 엄청나게 산업단지가 많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이거 이렇게 네 군데를 보여드리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보여드리겠죠. 직접적으로 어느 지역을 지칭하면 안 되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만 보여드리는 건데, 특히 이런 전남이나 경기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단지를 피해 가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렇겠죠. 네. 산업단지에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는 영업을 하면은 임대사업이 안 되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제 지식산업센터 이제 분양하시는 분들이, 지산 분양하시는 분들이 투자 목적으로도 많이 영업을 하세요. 불가한데 어떻게 하느냐?
자, 보시면 분양 계약을 하죠. 이제 분양 계약. 그러니까 그분들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넘어야 될 산이 한 4개를 넘어야지, 그러니까 산업단지요. 산업단지에 있는 이제 지산 이야기입니다. 4번을 넘어야 돼요. 일단은 분양 계약 단계에서 분양률이 60%는 나와야 은행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분양률이 60%도 나오지 않으면 그냥 사업은 지지분이 그냥 천년만년 끌겠죠. 그렇다고 해서 분양 사기로 고발을 하실 수도 없는 게, 사무실만 닿지 않으면 이건 나라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천년만년. 근데 이건 뭐 지산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런 계약률이 높아야 되고,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만,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입주심사,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입주 계약을 하기 전에 입주심사를 통과해야 되는데, 크게 이제 3가지 정도를 이제 관에서 나와서 공무원이 확인을 하죠. 업종 확인을 합니다. 업종 확인. 그러니까 맨 처음에 분양 계약 당시에 사업자가 있어야지 계약을 할 수가 있겠죠. 지식산업센터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분양이 안 돼요. 산업단지에 있는 지산들은. 그러면 그 해당 산업단지마다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업종. 어디는 IT 산업, 컨설팅, IT 컨설팅 편법할 때 제일 많이 써먹는 게 IT 컨설팅인데, 이건 어느 산업단지나 다 가능하니까 맨날 이걸로 하죠. 그래서 IT 컨설팅으로 사업자가 돼 있으셔야 되고요. 근데 이게 사업자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분양 계약은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분양 계약할 때 이제 사업자랑 업종 확인을 하겠죠. 이제 공무원에 나와서 업종 확인, 이건 크게 문제가 없어요. 되는 걸로 넣었을 테니까. 그리고 자격 확인을 합니다. 동일인, 그러니까 수분양자와 업주가 같은지 확인을 하고, 이것도 크게 문제가 없죠. 근데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제 사업시설 확인입니다. 사업시설 확인. 이 사람이 지금 당장 그 서류에 냈던 사업을 영위할 준비가 되었나? 이 부분을 다 봐요. 그냥 모델하우스 가셔서 이제 상담을 받으실 때는 사업자 등록증 하나만 IT 컨설팅으로 내면은 뭐 크게 이런 사업 서류나 시설이 크게 준비가 없다 그래도 넘어갈 수 있다고 대부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은 아닌데 탈법이란 말을 써요. 아니, 탈법을 하면서 안 걸리면 된다는 거잖아요. 안 걸리면 된다니, 이게 투자를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지식산업센터는 투자 목적으로 이제 가라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했을 때 입주 심사에서 다 떨어져 나갑니다. 다 떨어져 나가요. 나중엔, 그리고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이런 이제 산업단지 내 지산을 내고 투자 목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건전한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분양 완료되면은 그냥 그 명목상의 사무실 하나만 남겨두고 다 빠져나가죠. 특히나 SPC도 있어요. 흔치 않게. 이건 뭐 그냥 아예 그냥 해체를 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탈락, 이 말만 믿고 그냥 들어가셨다가 입주 심사에서 탈락을 하셔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이건 게다가 당초 분양 계약을 맺으실 때 탈법으로 맺으셨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일체의 도움을 당연히 주지 않겠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또 설사 요 단계를 운 좋게 넘어가셨다 해도, 그러면은 입주 계약을 하고 중도금이 아니고 이제 담보대출을 받겠죠. 지산이 인기를 끈 게 뭐냐면 담보대출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70에서 80까지 나옵니다. 개인은 70, 법인은 80, 그리고 신용도가 아주 좋으면 10% 더 붙는 극히 드문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최대 90%까지 대출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대출 비율을 90%로 잡으면 실투자금이
급격하게 줄겠죠. 실투자금이 줄면 뭐가 늘어납니까? 아시다시피 그럼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이런 이제 수익형 부동산 영업하시는 분들은 다 수익률 가지고 이제 광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수익률이라는 게요. 최대 대출 비율에 뭐 아시겠지만 그 취등록세 이런 그것도 그러니까 이 지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겠지만 이 부분 보시면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이런 감면이 되게 많아요. 감면이 많은데 이 분들이 얘기하는 수익률, 모델하우스에서 이야기하는 수익률은요. 최대 감면 받았을 때 그 내용 집어넣고 대출도 최대, 그러니까 집어넣을 수 있는 건 전부 다 최대로 집어넣고 비용은 최소로 집어넣거나 아니면 고의 누락을 시키고 빼낸 수익률이 전단지나 뭐 이렇게 뭐 포털 사이트 배너 뭐 이런 데 나오는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정말 양심적인 곳이 12% 수익률 이야기를 하고 보통 16에서 막 18%, 20%까지 이야기를 하죠. 완전히 그 숫자 노름인데 굉장히 간사하고 간특한 계산법을 사용해서 계산한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다 이분들 말대로 다 잘 됐다 쳐도 이 수익률은 거짓말인 게요. 운이 좋아서 가라 사업자 입주심사 뭐 어떻게 통과했습니다. 그날따라 공무원분이 굉장히 피곤하셔서 잠깐 서류만 훑어보고 가셨어요. 넘어갔어요. 그래도 저 수익률은 거짓말인 게 투자 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신 거니까 임대 계약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나 다 써 있습니다. 1년 후 예외 조항이 있긴 해요. 1년 후에는 임대 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조건이 많지만 그분들은 이제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셔서 1년만 기존 사업자로 유지를 하시다가 1년 후에 임대 계약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거 내는 순간 아까 맨 처음에 받았던 이 취등록세 감면, 뭐 재산세 감면, 뭐 지원 받은 거 전부 다 추징당합니다. 전부 다 추징이에요. 이거는 이런 산업단지 내에 투자 목적으로 영업을 하는 지식산업센터 중에서도 이 부분은 그래도 말을 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들이고요. 말을 안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징받고 운이 나쁘면 가산금까지 내야 되죠. 이러면 보세요. 첫 1년 수익 없죠. 수익 없어요. 그러면 2년 차에도 요거 맞으면 수익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3년 차부터 수익인데 벌써 수익률이 뭐 그냥 반토막 나는 겁니다. 반토막 나요. 그쵸?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부분이 이런 위험성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그냥 보시면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래서 부담 없는 실입주 비용, 정책자금 최대 80%까지 저리 대출인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입주, 진짜로 사업하실 분들, 실수요자, 실수요자 분들 해당하는 얘기고요. 임대 놓으시면 의미 없죠. 임대 놓으시면 이것도 의미 없어요. 입주 후 월 지출, 낮은 월이자, 낮은 관리비, 이건 뭐 그냥 넘어갈게요. 그쵸? 그리고 여기도 써놨잖아요. 이거 잘 보시면 티가 나요. 실입주는 80%인데 투자하면 70%예요.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아닌 거예요. 투자로 보셨을 땐 이거죠. 정책자금 80%가 아니고 그냥 시중은행 가셔서 그것도 최대 70% 대출 가능인데 보시면 실입주 했을 때는 여기에는 금리를 써놨어요. 절이죠. 굉장히 절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안 써놨어요. 그죠? 안 써놓은 이유는 모두 보시는 분들 누구나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일반 대출 금리예요. 그러니까 안 써놨겠죠. 낮고 금리도 높습니다. 임대하시면 무제한 전매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률, 안정적인 것도 모르겠고 수익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수익률의 반 토막도 안 된다 보시면 되시고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또 들어가는 데가 아까 제가 그 한국산업단지공단 지도에서 보여줬던 지역 말고도 이제 혁신도시에도 보면 많아요. 혁신도시와 지식산업센터 왠지 서로 잘 어울릴 것 같잖아요. 그래서 혁신도시에 들어서는 지사는 왠지 정부에서 신경도 많이 써줄 것 같고, 네, 분양도 잘 될 것 같고, 왠지 국가에서 뭐 지금 현재는 기업이 많이 없는 동네라도 정책적으로 대기업의 뭐 자회사라든가 많이 혜택을 많이 줘서 내려보내서 여기가 공실 없이 꽉 찰 거다. 네, 이런 장밋빛 꿈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가지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 여기 뭐 혁신도시 클러스터 입주기업 3년간 임차료 분양대금 이자의 80% 매달 지원, 굉장히 좋아요. 혜택 진짜 좋습니다. 이거는 근데 실입주자 이야기예요. 실입주자 이야기고, 지자체에 따라서 요 혜택은 최초 분양자만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이 분양을 받아서 임대를 놓고 그러면은 그 임대로 들어온 회사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이 수많은 장점들 중에 벌써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파탄이 있죠. 굉장히, 그래서 그냥 언뜻 보시면 전매 제한도 없고 대출도 많이 나오고 대출도 저리에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실투자금이 적기 때문에 수익률도 높은 좋은 상품, 규제랑 규제는 다 피해가는 굉장히 좋은 상품 같지만 실제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다 라는 부분은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다가 이 산지법이라 그러는데, 지식산업센터랑 관련되는 산업직접법이란 내용은 굉장히 자주 바뀌는 데다가 이 상담사분들도, 모델하고 상담사분들도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얘기가 뭔가 하면 그분들도 잘 모릅니다. 그분들이 받는 교육 자료에도 잘 안 써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뭔가 궁금하시면 항상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보시면 또 이건 뭐 여담이지만,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요새 지산이 굉장히 유행이에요. 그리고 뭐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특정 이제 밴드에 가셔서 분양 상담사 라고 검색을 하시면 밴드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 분양 상담사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일할 장소나 구인구직을 하는 밴드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시면 회원수 제일 많은 데 있어요. 한 3만 명 가까이 나오는 밴드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요, 딱 글들을 보세요. 거기 들어가시면 이제 현장들이 쭈르륵 나옵니다. 이제 분양 상담사 분들을 구인하는 현장, 무제한 구인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조직 분양 현장은 분양 상담사를 100명을 쓰던 300명을 쓰던 500명을 쓰던 시행 대행 입장에서는 비용이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다다익선이라 경쟁적으로 광고가 굉장히, 이 밴드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요. 막 한 2초에 하나씩 올라오고 뭐 그 정도 올라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도 그 스크롤해서 보시면 광고가, 그러니까 모집 광고, 상담사 모집 광고가 10개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6개, 지금 7개, 현재 얘기예요. 7개가 지금 지산입니다. 지산이 대부분이에요. 지산이 많이 올라옵니다. 많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상담사가 이렇게 구인을 적극적으로 할 만큼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지산이 나중에 임대를 하건 실입주자, 그러니까 사업하실 분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지산이 뭐 생긴 지는 굉장히 꽤나 오래됐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제조업, 이런 데 보통 들어온 데는 제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줄면 줄었지 지금 늘진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실수요자는 점점 더 지금 줄고 있는데 지식산업센터는 점점 더 많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지금 뭐 아파트는 규제가 점점 세지고 오피스텔도 점점 규제가 세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시행하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회사 조직이라는 건 뭐 어느 업종이나 마찬가지로 계속 사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외발자전거 같은 존재죠. 그래서 계속 앞으로 가야 되는데 사업은 해야 되는데 규제가 들어오니까 점점 규제가 없는 이상한 물건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뭐 생수, 그쵸? 지산 이런 것들, 도생 이런 것들로 빠져가지고 괴상한 혼종들을 계속 사업을 하는 겁니다. 수요자가 주는데 사업장은 늘어요. 그러면 얘네들의 미래는 과연 어떨 것인가? 그리고 산업단지, 그러니까 이런 실수요자가 많이 들어올 만한 지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산업단지예요. 산업단지입니다. 근데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위험한 데다가 이 부분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거 다 떨어져요. 여기서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떨어지고 나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상품입니다. 뭐 Q&A 같은 건데, 그리고 이것만 봐도 다 내용이 나와 있죠. 임대사업 목적으로 분양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산업단지 내를 불문하고 일반 개인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산지법이죠. 산업지점이 활성화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은 없으나 요거 중요합니다. 해당 지식산업센터 분양보고 등에서 실수요자만을 분양 대상으로 정하는 경우, 이거 정말 이제 이 부분은 사악한 건데요. 사악한 사람들이 진짜 이건 진짜 일부입니다. 일부. 산업단지 내 지산을 분양하면서 이제 투자 목적으로 집계를 한 다음에 그냥 다 밖에는 써놨지만 계약서 상에 요 내용을요 진짜 깨알같이 집어넣는 분들 계세요. 이거는 정말 사악한 겁니다. 요 부분도 아예 속이겠다는 얘기죠. 다른 분들은 그냥 배를 째는 건데 이분들은 아예 그냥 속여먹겠다는 거예요. 대놓고 속여먹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플랜카드나 상담사들은 다 된다고 하는데 계약서 상의 요 내용을 굉장히 조그맣게 집어넣음으로써 면피까지 하겠다는 파렴치한 분들입니다.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는 업종에서 사업자 등록을 내는 입주 후에 입주계약 변경 후 임대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로치고 세제 혜택 불가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 다 나와 있습니다. 제조 관련 시설을 같이 하는 외주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그리고 여기 써 있습니다. 융자도 사실은 니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높아.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또 뭐 이런 것도 있죠. 요새 얼마 전에 그 모 혁신도시에서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준공까지 마쳤는데 입주가 안 되죠. 입주를 못 하고 있어요. 분양까지는 잘 된 현장입니다. 입주를 못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 해당 시에서 입주를 막았습니다. 입주 계약 단계에서 그냥 다음 단계에서 막았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혁신도시법에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지비와 분양가 사이에 정해진 것보다 괴리가 너무 크다. 시행산 이내 너무 많이 남겨먹네? 라고 해서 막았어요. 이거 계약한 사람들이 해당 시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갔는데, 이런 거 이제 관련법이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없는 거 가지고 소송 들어가면 아시죠? 짧으면 5년, 길면 9년, 10년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 계약하신 분들은 세됐어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요. 제가 그래서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대지비랑 분양가 보고 나서 거기 말고요. 요즘 많이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시는 다른 지산들 대지비 분양가
비교를 한 몇 군데, 네다섯 군데 해봤어요. 다 걸립니다. 이 중에는 그리고 혁신도시, 다른 혁신도시에 지금 분양을 지금 하고 있는 지산도 있어요. 이러면 거기도 10중 8구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항상 다른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있는 정보가 들어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틀리는 경우도 많지만, 근데 지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법이 다른 이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정해져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하나 걸리면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나마 지자체 게다가 해당 지자체마다 또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반드시 문의를 하시고 확답을 들으신 다음에 분양 계약을 반드시 그렇게 계약을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